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4일 저녁 6시를 넘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세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권태호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육군본부 8군단장 출신입니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또다시 5.18에 대한 부분적인 재조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국가적 조사로서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한 6번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충실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과장하고 왜곡하고 또는 권력의 힘으로 비틀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 이 한 7번째 되는 조사도 문재인 정권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니까 그 의도는 잘못하면 광주 사태의 진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관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조사가 되었는데, 이 전통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무너졌습니다. 즉 작년 국방부 산하의 조사위원회가 들어서 가지고 이른바 헬기 사격을 다시 또 진상조사한다고 했는데, 헬기 사격 문제는 그 전에 여러 차례 조사에 의해서 헬기 사격 없었다 하는 것이 확정된 사실인데도 작년에 송영무 국방장관 밑에서 이 조사를 하더니 내놓은 게 뭐냐, 헬기 사격이 있었다, 민간인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떡 내놓았어요. 제가 보고서를 입수해서 전문을 읽어보니까 출동한 헬기 조종사 중에 단 한 사람도 쏘았다는 사람이 없고, 헬기 사격으로 부상당했다는 사람도 없고, 다만 믿기 어려운 목격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 천인공노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것은 조사 따로 결론 따로 내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조사가 가능하냐. 이것은 마녀사냥하는 중세 때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 재조사 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헬기 사격. 이번에 자유한국당 이 세 사람이 할 일은 바로 헬기 사격 없었다 하는 결론을 다시 내려야 합니다. 헬기 사격 없었다. 왜냐? 실제 없었으니까요. 조종사가 없었다고 하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다면은 수백 명이 맞습니다. 분당 몇천 발이 나가는 기총소사를 민간인에게 했는데 총 맞은 사람 단 한 사람,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내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이 사람들을, 이 위원들, 이번에 아마 조사 대상이 되겠죠. 이 위원들의 이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특조위 위원장은 이글리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강희관 예비역 공군준장 출신입니다. 김성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광주일보 차장 출신입니다. 김칠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출신입니다. 송병흠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근무한 사람입니다. 안종철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추진단장 출신입니다. 이장수 대구지방검찰청 조사부장
출신입니다. 최영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출신입니다. 최해필 예비역 육군소장, 그리고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 그리고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출신입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최해필 씨였겠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헬기 작전을 관장하는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출신이죠. 이분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중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데 9명 중에서 8명이 동의를 했어요. 한 사람이 딱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최해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출신입니다. 이분의 소수 의견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기 전에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평하게 양쪽 의견을 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발췌. 헬기 사격 명령을 받은 항공부대 지휘관과 헬기 조종사들은 하나같이 그와 같은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헬기 사격 명령은 실전과 같은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달된 것이라는 점, 평시보다 엄중한 군법이 적용되는 비상계엄하에서 그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 한 번의 위협 사격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 논리 비약은 좀 심합니다. 조종사들은 하나같이 사격 없었다고 부인했는데 당시 전시이기 때문에 과연 사격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사격이 있었다고 본다. 전시라도 사격 명령을 거부할 수 있죠. 부당한 명령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격 명령은 받았어요. 그러나 출동해 보니까 사격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격 안 됩니다. 꼭 사격 명령을 내려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상부에서 받아준 겁니다.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도 전시니까 사격 명령 받았으면 쐈을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논리 비약을 한 겁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103 항공대대장 이모 씨는 1980년 5월 24일 오후 1시 55분경 최웅 11공수 여단장으로부터 11공수 여단 병력을 공격하는 시민군에게 사격하라는 2차례 명령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공수 여단을 공격한 무리는 시민군이 아니라 보병학교 교도대로 확인되어 최웅에게 보고하였으나 최웅은 이를 믿지 않고 재차 사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모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결국 그날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1공수 여단을 공격한 무리가 시민군이었다면 시민군을 향하여 발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논리 비약이죠? 이건 지금 사안을 제1의 사안을 가지고 제2의 사안에다가 이렇게 억척을 갖다 붙입니다. 그렇다면 계엄군과 시민군이 교전하는 다른 작전 상황에서도 헬기를 이용한 지상군의 사격 명령이 있었을 가능성과 그와 같은 명령을 받은 헬기 조종사들은 명령에 따라 실제 사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완전 소설 쓰고 있습니다.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다른 조종사들도 사격 명령을 받았지만은 사격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면은 상부에서 받아들여서 사격 명령을 취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참 이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일빌딩 10층 전일방송 내부에서 발견된 150개 이상의 총탄 흔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총기의 종류를 판단해 볼 때 5.56mm 실탄을 사용하는 M16 소총일 가능성이 높고 7.62mm 탄을 사용하는 M60 기관총일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이건 헬기 사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헬기를 타고 M16을 쏘지는 않거든요. M16 소총일 가능성이 높고 M60 기관총일 가능성도 있다. 그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헬기가 샀다라고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증거 따로 결론 따릅니다.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양민 학살을 했다는 헬기 조종사들은 단 한 사람도 쏘았다는 증언을 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결론은 집단 살해범이랍니다. 집단 살해범. 헬기 조종사를 집단 살해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 조사 이번에 이 한국당 추천으로 들어간 세 사람이 이거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 뒤집을 수 있느냐? 살아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 한 사람, 소수 의견을 낸 사람,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최해필 씨가 살아 있습니다. 이 최해필 씨의 소수 의견, 다수 의견에 따라가지 않는 이 소수 의견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용감한 사람이죠. 8명이 따라갔지만 이 사람이 안 따라갔어요. 이 소수 의견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해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계엄군의 헬기 사격 가능성은 있으나 헬기 사격이 반드시 있었다고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계엄군의 진압작전에 헬기가 중요한 전력으로 참여는 하였다고 하나 UH-1H 및 500MD는 주로 지휘 통제 임무를 수행하였고 공수여단 병력 공중이동 지원과 긴급 군수 지원, 선무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은 확실하다. 비록 광주 시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고 했던 신군부 측 인사들이 정교사, 전발부장, 기갑학교장 등에게 전차와 헬기를 동원하여 적극적인 시위 진압을 독려하였고 그로 인하여 육군 작전참모부장, 30일 사단장, 10일 공수여단장 등이 조종사들에게 사격을 지시하였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김순현, 정웅, 최웅 등의 사격 지시를 받았던 조종사들이 한결같이 헬기 사격 명령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시민을 향하여 직접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을 보았다고 하는 진술자는 여러 명이 있다. 조비오 신부, 이광영, 최모 씨, 김모 씨 등의 진술을 살펴보면은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 출연까지 한 조비오 신부의 진술은 김주호 등의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고 사제의 증언에 수록된 신모 씨의 진술도 헬기 사격을 보았다고는 하면서 헬기의 이동 방향, 대상 등 구체적인 상황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목격자 이광영은 1995년 5월 13일 진술에서는 신원미상의 여학생이 헬기 사격에 피격되어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7년 9월 4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는 그때 희생자가 여학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502 항공대에 근무하였다는 최모의 진술은 노란 비표가 있는 502 항공대의 500MD가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502 항공대장은 그때 광주에 갔던 헬기는 M5 가스 살포기를 장착하였다고 하는데 가스 살포기를 장착한 500MD는 탄약을 적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최모 씨는 모르고 하는 진술이다.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5.18 기간 중 헬기 사격에 대한 지시 명령은 있었고 목격자도 있지만 조종사들은 한결같이 시민을 상대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전일 빌딩의 탄원에 관해서도 높은 빌딩에 남아있는 탄원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헬기 사격에 의한 탄원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탄원의 밀집도가 아주 조밀하여 헬기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헬기 공중 사격 시 발생한 탄원의 밀집도가 반경 1m가 아니 되는 좁은 범위 안에 수십 발의 탄원이 생기도록 밀집 사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압군 대대장의 진술에서도 진압군이 시민을 향한 사격을 할 때는 45도 하방, 무릎 아래쪽으로 총구를 향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건물 안으로 진입하던 진압군의 M16 사격 탄원이라면 몰라도 헬기 사격 시 발생한 탄원이 그렇게 밀집될 수 없기에 반드시 헬기 사격에 의한 탄원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전일 빌딩에 남아있는 탄후는 1m에 수십 발이 박혀 있는데 이것은 헬기가 공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십 발을 그렇게 좁은데 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원도 M16으로 봐야지 파괴력이 강한 M60은 아니다. 는 취지의 소수 의견입니다. 이 최해필 씨가 살아있으니까 국군이 비무장한 민간인에게 헬기 사격을 했다는 양민 학살범으로 지금 몰려있는 이 국군을 이번 조사에서 그 누명을 벗겨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